그럼 아버지를 만나고 올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응, 좋은 소식 기다릴게. 이제 문제 없겠지? 변론 시작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어. 왠지 또 조금 긴장되네. 정말 훌륭했어. 이나야를 멋지게 설득했잖아. 변론할 때도 그런 기세를 보여준다면 이기는 건 시간 좀 먹기야. 응원해줘서 고마워, 페이몬. 분명 이런저런 트집을 잡겠지? 조금 더 침착하고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 맞아, 모두를 대표하는 거니까 떨려도 기운 차려야지. 어? 뭔데? 이상한 질문이네. 극장은 그냥 극장이지. 당연한 질문을. 잠깐, 여행자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생각 좀 해볼게. 조금만 시간을 줘.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쭉 떠올려 볼게. 경험은 그 자체보다 어떻게 해석하냐가 더 중요해. 경험은 그 예술은 일단 관중들이 좋아해야. 예술은 일단 관중들이 좋아해. 주바이르 씨가 열심히 관리해주신 덕 예술의 감상은 귀천을 막론하고 이나야는 무척 이기고 싶어해. 더 이상 알겠다. 그런 거였구나. 극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닐 때 우리가 들은 건 극장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였어. 극장은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야. 그곳은 우리 모두를 독특한 방식으로 연결해줬지. 쉽게 말해 유대 같은 거야. 유대? 극장은 리카르 언니의 생활엔 필요한 자금을, 카사네 씨에게는 아이디어를, 바자르 관객들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했어. 이나야에게는 가족 이외의 보호를 제공하기도 했지. 극장이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보살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모일 수 있었던 거야.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극장의 은혜를 받게 될 테고, 그리고 이 따뜻한 단체는 우리가 받았던 호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지? 그게 바로 공연 외에도 주바이르 극장이 지닌 의미가 아닐까? 맞는 말이야. 그 따뜻함은 우리도 축하 파티를 준비하면서 느꼈어.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게 앞으로의 변론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제 알겠다. 아무리 대단한 상대라도 잘 모르는 화제를 접할 땐 허점을 드러낼 거야. 더 안심할 수 있겠어. 정말 고마워. 나도 안심이야. 지금부턴 우리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자고. 나 왔어. 미안, 오래 기다렸지? 예상보단 훨씬 순조로웠어. 별 고민 없이 변론 제안을 받아들이시더라고. 변론 시간은 이틀 뒤야. 엄청 즐겁게 웃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너희 아빠도 별로 무섭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거든. 어쨌든 준비는 다 됐으니까 걱정 마. 우린 꼭 이겨야 해. 아니, 이길 거야. 물론이지.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틀 뒤에 변론을 기다리면 되겠네. 이틀 동안 잠이나 푹 잘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네 프로젝트는 순조롭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단되는 줄 알고 괜히 놀랐어요. 다음 달이면 실릴 거예요. 어떻게 해결한 거야? 네 프로젝트 지도 교수님 중에 아자르가 있어서 휘말릴 줄 알았는데. 새로운 현자 대행님이 프로젝트를 다시 심사하고 허가를 내려주셨죠. 현자 대행? 그런 직위가 있었나? 새로운 현자를 뽑는 중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 사람이 임시 대행이 된 거래요. 그래도 그 사람 덕분에 연구를 지킬 수 있었죠. 논문이 게재되면 장기 휴가 내고 푹 쉬어야겠어요.
몬드로 여행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다들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알하이탐을 현자 대행에 앉히다니. 고정하세요, 교수님. 저도 납득할 수 없어요. 경력으로 따지면 교수님이 되셔야 하는데 어떻게 그 애송이가? 어리석긴. 내가 질투를 하는 줄 아느냐? 난 왜 하필 알하이탐인지 이해가 안 돼서 화내는 것이다. 그 녀석은 내 강의를 수강했으면서 얼굴조차 거의 비추지 않았다. 물어보면 말대꾸나 하면서 내 강의를 들을 바에는 자습하는 게 낫다고 했지. 그 건방진 녀석이 현자 대행이 됐다니. 아카데미아의 망조가 들었구나. 진정하세요, 교수님. 제가 물 좀 떠올게요.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 새로운 현자 대행이 우리 지론파 선배래. 진짜? 누군데? 알하이탐이라고 본 적은 없는데 요즘 소문이 자자해. 소문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것보다 최근 인론파에서 잘 나가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음 현자일 가능성이 높대. 혹시 그분 강의를 알고 있어? 먼저 가서 인사나 해볼까? 아라이탐이 현자 대행이 된 일이 널리 퍼졌네. 근데 아라이탐을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유명하진 않았나 봐. 그에 대한 평가도 호불호가 꽤 갈리는걸. 특히 그 노인은 불만이 많은 것 같아.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품기관. 품기관? 난 일리아스야. 품기관을 만나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런 상태로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우리가 대신 품기관에게 전해줄까? 아니, 반드시 직접 만나야 해. 품기관만 믿을 수 있으니까. 나 좀 부축해 줄래?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절대 착오가 생기면 안 돼.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알았어, 우리가 데려다 줄게. 품기관을 찾아주기로 했지만 우리가 아는 품기관도 별로 없는데. 참! 사이노가 복귀했을 테니까 사이노에게 물어보자. 벌써 변론을 할 시간이네. 우리도 닐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잖아. 우리의 준비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기 잠깐만요. 왠지 익숙한 얼굴인데 혹시 전설의 여행자와 페이몬 아니신가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상의하고 싶은 일이 좀 있어서요. 제 이름은 나빌, 아카데미아의 품기관입니다. 사이노 선배의 친구분이시죠? 선배께서 두 분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실은 사이노 선배가 항아리 지식 밀수 사건을 조사 중인데 벌써 며칠 동안 회신이 없어요. 혹시 위험에 빠진 거 아닐까? 사실 선배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건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선배의 소식이 없다는 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걸 수도 있다는 거겠죠. 두 분은 똑똑하고 용감하고 능력이 뛰어나시다고 들었어요. 항아리 지식 밀수 사건 조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아,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뭐. 최근 출처를 알 수 없는 항아리 지식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사이노 선배는 배후에 체계를 갖춘 은밀한 밀수 통로가 있다고 추측하고 있죠. 일부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항아리 지식을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요. 게다가 매우 위험한 항아리 지식이 이미 시장에 유입되었다는 소문도 있어요. 진실이 어찌되었든 더 이상 밀수 통로 조사를 미룰 순 없습니다. 사이노 선배가 전에 연락을 주셨을 때 수메르성 밖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어떤 단서를 발견하신 것 같긴 한데 그 뒤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볼게.
어디 보자. 예정대로라면 뭘 더 사야 할까? 맛있는 냄새! 짐승고기 필라프야! 우리도 좀 사가자! 그럼 지금 추가하면 되지.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이런 데서 다 만나네. 다들 안녕? 오랜만이야. 또 너희 둘이네? 데이아는 사막으로 돌아간 거 아니었어? 경호원 일만 그만둔 거야. 우리는 친구고 싸운 것도 아닌데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호마야니 가문에서 다른 일을 의뢰했어. 보수도 두둑하니 나와 형제들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 맞아. 요즘 데이아가 우리 집 일을 하고 있어서 그냥 우리 집에 묵게 했어. 부모님도 기뻐하셨지. 데이아가 없으니 집이 썰렁하다고 하셨거든. 아, 너무 과하게 친절하세요. 일도 끝났겠다. 뭐 좀 사서 여단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하루 더 묵게 하셨다니까요. 며칠 더 있어도 괜찮잖아. 아버지가 너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줄 기회도 없었단 말이야. 아가씨, 저는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괜찮아요. 기회는 다음에도 있으니까요. 대단하네. 맛있는 요리라는 말에도 끄떡없다니. 맞다. 기회가 되면 사막 구경시켜준다고 했잖아. 이참에 가볼까? 난 아직 못 가본 곳이 너무 많아.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곤란해요. 요즘 사막 쪽이 심상치 않고 여단에서 처리해야 할 일도 있거든요. 언제까지 미룰 거야? 계속 미뤄왔잖아. 죄송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나중에 날 잡아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실은 구경 가고 싶어서 부탁한 게 아니라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떠본 거야. 이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거든. 곤란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계속 미루는 거지? 아니에요. 괜한 걱정이에요. 약속할 수 있어? 친구끼리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약속하면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무슨 일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봐. 그래야 도와줄 수 있잖아. 두냐르자드 말이 맞나 본데? 정말 만만치 않네요. 아가씨 눈은 못 속인다니까요. 용병 속사정은 아가씨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알아서 좋을 것도 없고요. 거긴 약육강식과 이익으로 돌아가는 세계라 이쪽과는 많이 달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린 친구야. 네 고민을 모르면 어떻게 널 도와줄 수 있겠어. 아가씨, 그렇게까지 고집 부리실 필요는 없잖아요. 좋습니다. 제가 졌어요. 여기서 말하긴 그러니까 자리를 옮기죠. 여기가 좋겠어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하세요. 도금 여단은 규모가 크고 구성이 복잡해서 저처럼 정직하게 일을 찾아다니며 모라를 버는 용병도 꽤 있어요. 제가 속한 화염빛의 포식자 여단은 규모가 크진 않지만 다들 혈기와 의리가 넘치죠. 반면 모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단도 있는데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여단이 바로 신왕의 유산이에요. 신왕? 도금 여단에게 신이면서 왕인 존재란... 맞아. 너희가 전에 아흐마르의 눈과 만났다고 했잖아? 녀석들이 바로 신왕의 유산 계열 여단이야. 그 신의 항아리 지식을 팔던 여단 말이구나. 역시 좋은 사람 같진 않았어. 신왕의 유산은 수많은 계열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부가 수직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평소였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하필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여단이 아흐마르의 수염이라서. 수염? 네가 생각하는 그 수염이 맞을 거야. 정말 바보 같은 이름이지. 아무튼 요점은 수염이 내 아버지의 여단이라는 거야. 네 고충이 이해가 가. 근데 정확히 무슨 짓을 한 거야? 자세히 말하기는 곤란해요. 아무튼 수백 건에 달하는 폭력 사태를 일으켰죠. 그렇게나 많이? 현장은 처참했어.
재물을 몽땅 빼앗고는 죽여버렸지. 피해자는 캐러밴이나 일반인뿐만이 아니야. 다른 용병단도 포함되어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같은 편이고 뭐고 없구나. 그 사건에 대한 신왕의 유산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자식들은 요 몇 년 동안 날뛰고 있죠. 가만 놔두면 우리 여단과 아루마을 사람들도 언제 표적이 될지 몰라요. 아, 그 인간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네 아빠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내 기억상 그 인간은 무능하지만 선은 넘지 않았어. 물론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지. 썩 좋은 평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흐마르의 수염에서 나와 그 자식과 의절한 거 보면 모르겠어? 그 자식은 건들건들 시끄럽고 제멋대로인데다 온종일 놀면서 술만 퍼마시는 호색하니야. 단원들도 그 자식이랑 밤새도록 진탕 놀기 일쑤였지. 우와, 끔찍하네. 어머니는 막지 않으셨어? 아쉽게도 전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요. 미안해, 데이야. 몰랐어. 괜찮아요, 아가씨. 용병은 다 비슷한 처지거든요. 아까 아버지가 호색한이라고 했죠? 저는 사생아예요. 어머니가 누군지는 그 자식도 모르고 어머니도 저를 보러 온 적 없었죠. 그 자식은 말은 늘 아빠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일은 단원들에게 떠맡기고 저한테 이야기만 들려줬어요. 문제는 취향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할 줄 아는 이야기도 별로 없고 죄다 캐캐 묵었죠. 사막의 용사가 숲속의 용을 물리친 이야기, 용병이 고난을 딛고 방군에 잡힌 공주를 구한 이야기 등등. 그냥 평범한 동화 이야기잖아. 한두 번이야 새롭지. 몇십 번 듣다 보면 지겹다고. 근데 그 자식은 지겨워하긴커녕 더 몰입해서 나중엔 단원들까지 데려다 연기를 시키더라. 날 위해 준비한 장난감도 전부 이야기 속 아이템, 갑옷, 방패, 장난감 칼 같은 것들이었어. 나중에야 깨달았지. 그 자식은 나를 위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했다는 걸. 우와,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나도 어릴 적에는 유치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지. 혐오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른이 되어서 신왕의 유산이 한 짓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 조직에서는 약탈, 위협, 폭력, 사기 이런 악행을 자랑거리로 삼더라. 그 자식이랑 단원들은 이야기 속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쓰러뜨려야 할 악당이었던 거야. 내가 정말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걸까? 네 마음 알 것 같아. 이야기와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꼈구나. 네. 그렇지만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니까요. 그 자식과 크게 싸운 뒤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번에 개입하려는 건 그 자식한테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나와 형제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대부분은 폭력 사건이지만 밀수도 포함되어 있지. 알았어. 근데 위험하지 않을까? 어차피 용병의 삶은 위험의 연속인걸요. 전 이런 삶을 즐기고요. 하지만 널 아끼는 사람은 힘들어할 거야. 그래서 숨기려고 한 거예요, 아가씨. 어떡하지? 두 사람 다 일리가 있어. 뭐? 너까지 휘말릴 필요는 없잖아. 에이, 얘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일은 둘이 힘을 합치면 뚝딱 해결될 거야. 그래. 확실히 좀 안심이 되네.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 테니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해.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가자. 카라반 수도원에 있는 화염빛의 포식자 형제들을 만나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카데미아의 학자 사푸안이고 이번 변론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공정한 시점에서 양측의 발언을 판단할 것이며 방해나 두둔을 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변론 양측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불의 신이시여, 저와 함께 이번 변론을 지켜봐 주십시오. 한사코 해명을 듣고 싶은 것 같으니 아카데미아의 생각을 말해주지. 지금까지 아카데미아가 당신들한테 편견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모양이군. 사실 아카데미아는 모든 수메르 백성이 더 지혜로운 미래를 갖길 바라고 있네. 따라서 수메르 사람들이 감상하는 예술의 형식도 계몽성을 띄어야 하며 감상받을 가치가 있어야 하지. 하지만 주바이르 극장의 공연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어. 달리 말해 그쪽이 무의미한 반항이 아닌 공연의 퀄리티를 높이고 관객들의 사상을 개발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했더라. 주바이르 극장도 이렇게 참담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겠지. 분위기 장난 아니네. 이 엄청난 압박감. 닐루, 정말 괜찮을까? 침착하자. 침착해야 해, 닐루. 일단 상대의 말을 분석하는 거야. 저 사람은 예술을 얕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공연 수준이 너무 낮아서 공연이 금지된 거라고 했어. 하지만 경험은 그 자체보다 어떻게 해석하냐가 더 중요해. 예술은 일단 관중들이 좋아해야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해. 주바이르 씨가 열심히 관리해주신 덕분에 극장의 절차는 완벽해. 예술의 감상은 귀천을 막론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해. 이나야는 무척 이기고 싶어해. 더 이상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더 많은 것들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극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담아 이 단체를 연결하는 유대 역할을 하고 있어. 경험은 이 관점으로는 예술은 일단 관중 이나야는 무척 주바이르 씨가 열심히 예술의 감상은 그러니까 우리의 연극이 아카데미아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하지만 유동성과 계몽성은 무대를 보는 관객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걸 왜 아카데미아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전 예술의 표현에는 지혜나 교양 같은 부분이 존재하지 않다고 봐요. 예술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동등하게 감상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감상은 수준 낮은 만족감에 불과하지. 유도와 개발만이 더욱 높은 경지에 이르는 필수 조건이다. 그건 공연자들한테도 더욱 높은 수준을 요구함과 동시에 예술의 발전을 촉진시켜주지. 모든 예술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아무런 진보적 의미가 없다면 백성들의 미적 감각도 결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없어. 미적 감각을 키우는 것도 일정한 과정이 필요해. 그리고 그 과정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아카데미아의 취지야. 낯빛 하나 안 바뀌고 화제를 돌려버리다니. 미리 준비를 해둬서 다행이야.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선 극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담아 아니야 예술은 일단 우리 극장에도 그 방법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대단한 예술가였지만 그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일반인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죠. 예술의 계몽성의 가치가 있다는 말에는 동의해요. 하지만 그 추구 때문에 난해하고 어려운 작품만 창작하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관객들의 일상생활과 감정에서 비롯되지 않은 공연은 모래성에 불과해요. 관객들조차 보려 하지 않는다면 그 무대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고 싶지 않은 무대를 억지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겠죠. 그건 그쪽이 지혜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아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겠지. 그 말대로라면 그쪽은 절 평가하기 전에 저보다 춤을 잘 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야, 닐루. 자기 말에 말려들었군. 증거 논증 법칙에 따라 극장 공연 퀄리티에 대한
샤리프 씨 측의 평가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닐루 양측이 제기한 정의도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양측은 해당 주제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두 분은 감정을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내 닐루, 엄청 잘하고 있어.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이 사건의 본질은 너희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징벌적 대가를 지불해야 해. 프로세스로 따져도 정당성은 충분하지. 우린 수차례나 주바이르 극장에 공연의 개편을 요구했으니까. 하지만 너희는 그걸 의도적으로 간과했어. 아니, 알면서도 일부러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 어쨌든 아카데미아에서 반포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샤리프 씨 측의 말이 맞습니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희망을 거기 거는 수밖에 없겠네. 경험한 그 자체 조금만 더 생각해. 경험한 조금만 더 생각해. 조금만 더 주바이르 씨는 아카데미와에 체결한 모든 관련 서류를 제공했어요. 부족한 서류도 없고 유효 기간이 만료된 서류도 없었죠. 아카데미아의 입장에서 볼 때 극장의 무대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바로 극장을 철거할 수 있다는 제도나 규정은 찾아볼 수 없어요. 철거 안내는 서면으로 발송하고 발표해야 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 경영과 무대 허가증을 기준으로 결정해요. 규정에 따른 안내를 받지 못했으니 프로세스에도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맞아. 누나 말이 맞아요. 규칙에도 특수한 사용 방법이 있어. 관련 사례도 있지. 아카데미아에서 논의만 충분히 거친다면 분명 통과될 것이야. 제27조 관련 사례에 따르면 샤리프 씨 측의 관점을 인정하는 사례가 9할이 넘습니다. 하지만 상술한 사례는 전부 아카데미아의 논의를 거쳐 통과된 후 집행된 사례입니다. 달리 말해 철거 명령을 사전에 내린 건 성급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으로선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걸 밝혔으니까 그거면 충분해요. 끈질기게 발악하는군. 적어도 이 점에선 닐루가 우위를 점했어. 맞아, 닐루. 잘 버텨야 해. 설령 철거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해도 수차례나 아카데미아의 규칙을 어긴 공연을 한 건 자명한 사실이야. 우린 그 사실에 근거해 너희가 수메르에서 공연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 있어. 그건... 현행 제도에 의거해 즉시 주바이르 극장 단원의 공연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너희는 극장을 지키려는 마음보단 관객과 그들한테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지키려는 거겠지. 그것들을 잃게 된다면 주바이르 극장도 한낱 빈 껍데기에 불과해. 공연이 없는 극장에 무슨 가치가 있지?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닐루, 진정해! 맞아, 침착해야 해. 하지만 저 사람은... 거의 다 왔는데 주바이르 극장은 우리에게 단순히 공연만 하는 곳이 아니야. 극장은 우리에게 있어 주바이르 극장의 의미는 단순히 공연에 그치지 않아요. 극장은 이미 우리의 안식처나 다름없거든요. 리카르 언니는 계속해서 세계 각지를 모험할 수는 없지만 평화로운 새 삶을 얻게 됐어요. 언니의 아이 소리는 극장 시험을 통과하고 곧 우리의 일원이 될 거예요. 카사네 씨는 극장에서 예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우리와 함께 극장의 발전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파하드 씨, 호상 씨는 공연이 없을 때에도 종종 시간을 때우러 오셔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공유하곤 해요. 이나야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이에 녹아들길 바라고 있어요.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죠.
극장은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요. 어쩌면 넌 극장 덕분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네 주장은 잘못됐어. 네가 말한 인간관계는 모두 극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것이다. 셰이크 주바이르가 극장을 운영하게 된 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극장의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을 위해, 관객들은 연극을 감상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는 거지. 감정은 이익이 오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이야. 따뜻하고 매력적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 주객이 전도된 양상을 띄어서는 안 돼. 난제를 풀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학자들은 마치 형제들처럼 최선을 다해 모든 지혜를 공유하지. 하지만 연구가 발표된 순간부터 우린 더 이상 같은 회의실에 모이지 않아. 이유는 아주 간단해. 우린 학자고 새로운 연구를 해야 하거든. 우리 예상대로 감정에 대해 비우는 태도를 보여주네. 게다가 준비도 충분히 하고 온 것 같아. 기세가 조금도 꺾이지 않았잖아. 양측이 제시한 근거에 따르면 현재 샤리프 씨 측이 제기한 관점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닐루 양 측이 말한 극장 내의 정은 실제로 공연이 금지되기 전까진 전부 가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샤리프 씨 측이 제기한 관점은 아카데미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구 방식이죠. 아카데미아가 학술적인 방면에서 걸출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학자들의 높은 효율, 그리고 우선순위를 시종일관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어떡하지? 오히려 역효과인 것 같아. 함정? 닐루가 샤리프한테 함정을 판 거라고? 좋아. 저렇게 나온 이상 다음 논중으로 변론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어. 하지만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이나야한테 너무 가혹한 결정이 아닐까? 이나야는 무척 이기고 싶어해. 더 이상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더 많은 것들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이나야의 동의는 이미 받았어. 이나야는 이기고 싶어하고 이를 위해 모든 대가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샤리프 씨는 감정이 목표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럼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표가 중단되면 감정 또한 유지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샤리프 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가출을 한 전 더 이상 아버지의 딸이 아니겠네요. 맞죠? 이나야. 닐루, 미안해. 역시 내가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가 나 대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 아버지가 생각하는 제 존재 목표가 아버지의 학술 성과를 이어받는 거라면 지금쯤 완전히 실패하셨네요. 그럼 이젠 우리의 부녀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없겠군요. 이번 변론의 양측이 아닌 청중들은 발언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말하게 두시죠. 이나야가 아니라도 닐루 양이 똑같이 말할 테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이 수없이 발생했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우리가 왜 감정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건지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맞아. 우릴 얕보지 마요. 춤을 볼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주바이르 극장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뿐이라고! 저 사람도 영 불쌍한 사람이네. 저렇게 바보 같은 말을 할 줄이야. 정숙하세요, 정숙. 청중분들은 변론 질서를 방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 논증이에요. 제가 더 이상 아버지의 딸이 아니란 걸 인정하면 아버지는 이번 변론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동안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했어요. 가출을 반성한 건 아니에요. 드디어 제 반항심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전 늘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 번번이 아버지를 실망시켰어요. 가출을 한 것도 실패한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어요. 즉, 저도 기대하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강요하고 있던 거죠. 그럼 제가 한 일이 아버지랑 다를 게 없잖아요? 전 더 이상 아버지한테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전 주바이르 극장에서 제가 꿈꾸는 삶을 찾았거든요. 가정의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위해 노력할 거예요.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극장을 망칠 생각이라면 저도 이곳의 친구들과 함께 끝까지 반항해 보일게요. 샤리프 씨, 정신 차리세요. 변론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친구가 된 건가? 그건 우리한테 물어보셔야죠. 당연하죠. 이나야 언니는 좋은 친구예요. 조금 애먹긴 했지만 당연한 말씀. 이나야가 주바이르 극장에 있는 한 우리의 일원이에요. 우리가 늘 이나야의 곁에 있을 거예요. 유치하고 단순하군. 하지만 이 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만들 줄이야. 이봐요,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그냥 가버렸어? 그럼 우리가 이긴 거 맞지? 우리가 이긴 거야? 닐루, 정말 대단해. 미안. 긴장이 풀리니까 쓰러질 것 같아. 샤리프 씨에겐 이나야가 정말 중요한 존재인 모양이네. 닐루, 이나야, 정말 잘했어. 이젠 저들도 더 이상 우릴 귀찮게 안 하겠지. 이렇게 강인한 면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다시 봤어. 근데 정말 힘드네요. 두 번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닐루 누나, 이나야 누나, 정말 멋졌어요. 축하 파티를 한 번 더 열어야 되겠는데? 여행자. 훨씬 나아졌어. 돌이켜보면 볼수록 그때의 기분이 믿기지 않아. 다시 하라면 절대 그런 말들을 입 밖에 낼 수 없을 거야. 맞아. 정말 고마워. 아, 나와 극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지? 그럼 전에 주바이르 씨가 언급했던 나의 선생님의 이야기부터 해야겠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바이르 씨가 이 극장을 열게 됐어. 그때 아주 예쁜 언니가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춤을 보고 난 단번에 매료됐지. 정말 재능이 뛰어났어. 신의 은총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였지. 하지만 그 언니는 웃으면서 오히려 반대라고 대답했어. 언니는 춤은 하늘이 아닌 노동에서 탄생한 예술이라고 했어. 처음부터 인간의 전유물이었던 거지. 춤은 인간의 삶에 따라 탄생한 아름다운 예술이야. 즐겁거나 축하한 일이 있을 때면 사람들은 춤을 추잖아? 달리 말해 마음 편하게 춤을 출 수 있는 곳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는 거지. 언니가 바라는 건 꽃다발이나 박수가 아니었어. 관객의 웃음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야. 맞아. 카사네 씨의 생각과도 일치하지. 언니의 말에 감동한 난 언니한테서 춤을 배우기 시작했어. 그리고 극장에서 언니 대신 공연을 하기 시작했지. 언니는 은퇴하기 전에 언제 어디서든 춤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를 잊지 말아달라고 했어. 그게 나와 주바이르 씨가 처음부터 아카데미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기도 해.
결국 귀찮은 일이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그래도 조금 유감이긴 해. 맞아. 아버지한테 반항하지 않기로 결정은 내렸지만 결국 효과적인 소통은 못한 셈이잖아. 떠나기 전 샤리프 씨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어. 아직 못다한 말이 많았을 텐데 영영 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름다운 기대를 품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 앞으로 종종 페이몬이랑 공연 보러 와줘. 다음엔 이나야가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이나야가 걱정되는 거지? 앞으로 자주 와보자. 어쩌면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나중에도 자주 들러줘. 너희가 무사히 모험을 마치고 오면 나도 마음이 많이 놓일 것 같거든. 너희를 이미 바자르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나 봐. 확실해. 우리의 새로운 멤버인 이나야를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우리에게 멋진 춤을 선보일 예정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해요. 이나야가 정식으로 데뷔했어. 춤을 출 땐 어떤 모습이려나? 생각해보니까 순조롭게 잘 마무리된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 닐루의 노력, 모두의 지혜, 이나야의 결심. 에? 그게 무슨 뜻이야? 듣고 보니 그렇네. 극장을 철거하는 일은 분명 난폭한 수단이지만 닐루나 다른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건 막을 수 있었잖아.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면 완벽한 승리는 아니어도 양쪽 다 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아이, 됐어.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게 보람. 공연이나 보자. 야, 잠깐! 저기 봐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 사람 이나야 아빠 아니야? 아, 너희로군. 오늘은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잠깐 보러 왔어. 이나야를 찾으러 온 거지? 아니, 공연을 보러 온 것뿐이니까 이나야한테는 알릴 필요 없어. 한동안 바쁘긴 했지. 변론에서 지는 바람에 아카데미아에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 한동안 이 기회에 위에 근신을 신청했어. 안 그랬다면 이런저런 소문들이 한참은 더 지속됐을 거야. 으아, 근신이라니. 맞아. 지금은 백수라서 공연을 보러 올 만큼의 여유가 생겼어. 이곳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더군. 그 아가씨가 최선을 다하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 이나야도 그 아가씨 곁에 있으면 더 멋진 사람이 되겠지. 당연하지. 이 세상에 자식 걱정을 안 하는 부모가 있을까? 이나야는 내 약점을 제대로 짚은 셈이야. 됐어. 나한테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군. 기왕 온 거 이나야를 만나보는 게 어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공연이 끝났으니까
나도 이만 가보겠어. 내가 왔었다는 말은 이나야한테 하지 말도록. 자자,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 하지만 과거 화해할 준비가 되었다면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려. 긴장하지 마. 극장 사람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야. 우린 다른 데로 갈까? 자리를 비켜주자. 정말 괜찮을까? 모르지. 그냥 믿고 존중하면 돼. 참, 이나야. 너 주려고 가져왔다.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좀 엉망인데 괜찮다면 네가 가지렴. 아니면 말고 괜찮다. 신경 쓰지 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아버지. 역시 분열하니까 베베 꼬인 성격까지 똑같잖아. 맞아. 이나야를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았다면 분명 기회를 틈타 도망갔을 거야.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 글쎄, 화해한다고 꼭 좋은 일이 아닐지도 몰라. 몇 년 동안 쌓인 갈등과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는 법이거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몸과 마음이 어디 있든 혈원은 늘 그 무엇보다도 단단한 유대니까. 그 두 사람도 유대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참, 변론에 대한 일은 모두가 고마워하고 있어.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준비했는데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건 주바이르 극장이잖아. 정말 대단해. 디테일도 살아있고 완성도도 높아. 이렇게 복잡한 물건을 만드는 건 우리도 처음이었어. 주바이르 씨와 카사니 씨가 디자인을 했고, 나와 이나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작은 부품을 잔뜩 제작했어. 본체 부분은 리카르 언니와 네가르 언니가 각각 제작한 후 조립한 거야. 너희는 모험가니까 앞으로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풍경을 보게 되겠지? 우린 너희의 여정에서 주바이르 극장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 시간 날 때 꼭 너의 춤을 보러 올게. 예의 차릴 필요도 사양할 필요도 없어. 역시 넌 배우는 게 빠르네. 자, 얼른 받아. 이건 너와 나의 이야기니까 영원히 기억할게.